사실 친한파였다던 이토 히로부미 그의 이야기. 이토 히로부미는 일본 제국의 초대 총리로서 헌법 제정과 국가 체제 구축에 기여했으며 일본이 서구 열강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강대국으로 자리 잡는 데 크게 기여했다. 특히 정알론에 반대했던 대표적인 인물로 알려져 있는데, 정알론이란 조선을 정벌해야 한다는 주장을 뜻하며 일본 내에서는 메이지 유신 이후 군부와 일부 정치인들 사이에서 강하게 제기된다. 그러나 이토는 일본이 조선을 정벌하기보다는 먼저 일본의 국내 문제를 해결하고 경제와 군사력을 키워야 한다고 주장하였고, 메이지 유신 이후 일본은 근대화를 추진하고 있었지만 아직 안정되지 않은 부분이 많았기 때문에 내정을 먼저 다져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그리고 그의 진짜 속내는 영국의 식민지배 정책으로부터 큰 영감을 얻었는데, 프랑스처럼 무리하게 식민 지배를 하기보다는 서서히 속국으로 종속시키는 것을 선호했다. 19세기 말 조선은 무능한 지도자와 권력자에 의해 스스로 망해가고 있는 상황이었고, 그 틈을 타 조선과 협력해 먼저 조선을 개화시키고 조선인들의 자발적인 일본 동화를 얻어야 한다고 주장한 것이다. 조선을 일본의 지배하에 두기 위해 전면적인 침략보다는 외교적 수단과 경제적 개입을 강조했고, 그의 정책은 궁극적으로는 조선을 일본의 식민지로 만들기 위한 전략적 접근이었다. 그는 친한파로 알려져 있지만 진짜 속내는 무력에 따른 강제적 지배가 아닌 조선인들 스스로가 일본에 자연스럽게 스며들어 일본을 찬양하고 따르도록 하는 무력보다도 무서운 전략이었던 것이다. 따라서 일본의 군사적, 경제적 이익을 위해 조선을 통제하고자 했고, 유화적인 접근은 결국 일본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수단인 것이다. 이토는 1905년 을사능약 체결의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데, 이 조약을 통해 조선은 일본의 보호국으로 전락했으며 이후 일본의 식민지화로 이어지는 길을 열었다. 같은 해 이토는 조선의 초대 통감으로 부임하여 조선의 외교와 내정에 깊이 개입하는데, 고종을 강압적으로 협박하여 조약 체결을 강요했고, 조선의 대신들 역시 일본의 군사적 위협과 협박 속에서 어쩔 수 없이 조약에 서명해야 했다. 이 조약은 조선의 주권을 빼앗긴 굴욕적인 사건이었다. 이토 히로부미 그는 일본 메이지 시대를 대표하는 정치가이자 외교가로 근대 일본의 형성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던 인물이다. 이토의 재미있는 일화로 이토는 영국의 문명을 조사하라는 임무를 받고 있어 유학길에 올라 다른 유학생보다 많은 지원을 받았는데, 임무는 팽개치고 런던에서 유흥에 빠져 그 돈을 다 써버린다. 같이 유학을 간 다른 이들은 그의 행실을 비난하고 당장 귀국시켜야 한다는 소리가 높았을 정도로 그는 여색에 많이 빠져 있었다. 그러나 그는 1864년 일본이 서양의 열강과 충돌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급히 귀국을 하는데, 당시 이토는 개국을 주장하였기 때문에 반대파로부터 매국노로 낙인 찍혀 목숨이 위태로운 지경이었지만, 그런 와중에도 몰래 숨겨놓고 즐기는 여자가 있다는 말이 돌았다. 그녀는 바로 기생 우메코라는 여성이었는데, 이토에게는 이미 이토의 친구의 여동생이자 아버지가 정해준 스미코라는 처가 있었지만, 기생이었던 우메코의 품을 찾아 그녀의 곁으로 자주 갔고, 우메코가 이토의 아이를 임신하는 바람에 조강지처였던 스미코와 이혼을 하고 우메코와 결혼을 하게 된다. 그는 친구의 동생이자 무사의 딸인 조강지처를 버리고 하륙의 여자와 결혼을 한 일화가 있다. 이토 히로부미 그는 1841년 10월 16일 일본 야마구치 현에서 하급 사무라이 가문에서 태어났다. 어린 시절부터 학문에 뛰어난 재능을 보였고, 서구 문물과 사상을 받아들이며 일본의 개혁에 대한 열망을 키웠다. 그는 막부 타도와 일왕 중심의 국가 재건을 목표로 활동했으며, 메이지 유신은 이토의 정치적 경력에 중대한 전환점을 가져오게 되는데, 유신 세력의 일원으로 막부를 타도하고 메이지 정부를 수립하는 데 기여한다. 이토는 일본의 근대화를 위해 서양의 기술과 문물을 배우기로 결심했고, 영국 유학을 통해 영국의 산업 혁명으로부터 많은 것을 배웠다. 영국에서 철도, 해군, 의회제도 등 다양한 서양의 시스템을 직접 관찰하고 배우는 데 집중했으며, 특히 영국의 민주주의와 입헌군주제에 깊은 감명을 받아 일본의 정치, 체제 개혁에 중요한 아이디어를 얻게 된다. 이토의 가장 큰 업적 중 하나는 1889년 제정된 일본 제국 헌법의 초안 작성이며,
그는 독일의 헌법을 모델로 하여 일왕 중심의 입헌 군주제를 도입하였고, 이 헌법은 일왕에게 강력한 권한을 부여하면서도 의회를 통한 법률 제정과 국민의 기본권을 일부 보장하는 체제를 구축했다. 이토는 헌법 제정을 통해 일본이 서구, 열강과 동등한 위치에 서도록 국가 체제를 정비하고자 했고, 일본 최초의 내각 제도를 도입하여 근대 국가로서의 행정 체계를 확립한다. 그는 초대 총리로서 4차례에 걸쳐 내각을 이끌며 일본의 정치, 경제, 사회 전반에 걸친 개혁을 추진했고, 이토의 내각은 일본의 근대화와 산업화를 가속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으며 외교 분야에서도 큰 영향력을 행사했다. 일본은 서구 열강과의 협력을 통해 동아시아에서의 영향력을 확대하는 데 주력했는데, 특히 대한제국에 대한 일본의 정책 수립에 깊이 관여하였다. 1905년 이토는 대한제국의 초대 통감으로 임명되어 한국에서의 일본의 영향력을 강화하려는 정책을 추진했는데, 이 과정에서 일본은 을사조약을 체결하여 대한제국의 외교권을 박탈하였고, 한국을 사실상 일본의 보호국으로 만드는 데 성공한다. 이토는 이러한 정책을 통해 일본이 아시아에서의 패권을 장악하고 러시아 등 다른 열강과의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려 했지만, 이토의 정치적 경력은 1909년 10월 26일 하얼빈에서 안중근 의사에 의해 처단되면서 막을 내리게 된다. 이토는 당시 러시아 재무상과의 경제 회담을 위해 하얼빈역에서 내렸는데, 안중근 의사는 신문 보도를 통해 이러한 소식을 듣고 이토와 같은 역에 먼저 내려서 오전 7시부터 대기를 하고 있었다. 놀랍게도 그는 이토의 얼굴을 알지 못했으며, 그가 알고 있었던 건 10월 26일 아침 하얼빈역에 이토가 도착한다는 것만 알고 있었다. 오전 9시 하얼빈역에 이토의 일행이 도착하자 기차에서 내려 걸어가는 사람 중 맨 앞에 사람을 이토로 단정하고 그는 과감히 4발의 총알을 발사해 3발을 맞췄지만 과연 맨 앞 사람이 이토가 맞을까라는 의문을 품었고, 혹시나 하는 마음에 옆 사람들에게 3발을 더 발사하게 된다. 처음 4발 중에서 3발은 이토를 정확히 명중했는데, 그는 누군지 모르고 쐈지만 그게 이토였던 것이다. 4발 중에서 4번째는 이토의 뒤에 있던 일본인을 쓰러뜨렸고, 나중에 쏜 3발 중에서 2발도 일본인들을 각각 쓰러뜨렸다. 마지막 7번째 총알은 불발이었지만 그날 총 이토 외에 일본인 3명이 중경상을 입게 된다. 당시 국제사회는 다양한 반응들을 내놓았는데, 일본은 이를 정치적 테러로 규정하고 안중근 의사를 법정에 세웠지만, 한국과 중국의 독립운동 세력은 이를 제국주의에 대한 저항의 상징으로 삼았다. 서구 사회는 일본과의 관계를 고려하여 사건을 중립적 또는 테러로 규정하면서도 아시아 내 저항운동의 맥락을 분석하기도 했으며, 러시아는 일본의 확장 정책에 대한 반대의 입장에서 긍정적으로 해석하여 보도한다. 이렇게 이토의 생은 마무리가 된다. 영상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이토 히로부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도 댓글로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